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재미난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미 아빠가 되신 분이든 아니면 조만간 아빠가 되실 분이든 내 이야기다 하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허. 네.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첫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어우, 장난 아니죠. 9개월간의 여정 끝에 이 녀석이 드디어 나올 시간이 됐어요. 양수가 터져서 차를 급히 몰아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잉? 애가 너무 크대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죠? 어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고민하던 중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제왕절개로 분만을 했고 무엇보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제왕절개를 선호하세요. 작년부터 건강보험 지원도 돼서 개인 부담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아하.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은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1970년대 미국에서의 제왕절개 수술률은요 5%였대요. 오, 생각보다 되게 낮은데요? 예, 그리고 1985년 세계보건기구는요 선진국에서의 제왕절개술 비율이 10%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의의를 제기해요? 야, 10% 너무 낮아. 좀 상향 좀 시켜봐. 아하. 이래서 WHO에서 이 발표를 철회를 합니다. 아이고. 현재 주요 국가의 제왕절개술 비율이요 30%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브라질은 50%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높아요? 20년간 2배로 뛰었죠.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 먼저 산모의 체중과 나이 증가를 꼽습니다. 아하. 즉, 어머님이 너무 뚱뚱하세요. 또는 뚱뚱하세요라고는 얘기 못하죠. 고령이세요.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뚱뚱하거나 나이가 많으면 날씬하거나 젊은 엄마에 비해서 우리 아기가 힘들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처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온갖 검사를 유독 이렇게 고령인 산모,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산모들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둘째 날 때도 엄청난 검사를 했어요. 네. 아마 그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사모님이 나이가 적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만 몇 세 이상은 대부분 이 검사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해야 되나 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받았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자발적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아기가 거꾸로 있는 상황. 요게 전문 용어로 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상황에서 자연분만을 하면요.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또 의료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분만 전에 손으로 아이가 다시 자리를 잡게 하면요. 얼마든지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전에 조산사라고 하잖아요. 있었죠.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둔이 출산 시에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오히려 자연분만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네 번째 이유는 유도분만입니다. 아기가 빨리 나와야 해서 하필 예정된 날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라서 등등의 이유로 인위적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도분만은 결국 제왕절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유도분만에서 자연분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임신 38주나 39주가 아니라
분만 예정일이 한참 지난 41주 이후에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유도 분만이라는 게. 그렇군요. 5번째가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자연분만에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진 않아요. 하지만 제왕절개나 집게 등의 기구를 이용한 분만에서는 의료인의 개입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이 역시 제왕절개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가짜 수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비과학적 수술의 진실이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아니 이런 책 누가 만든 건가요? 이 메디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자가 이안 해리스. 제목과 부제가 저희 경불진만큼이나 도발적이고 흥미롭죠. 그렇군요. 이 책은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적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 메스를 가합니다. 수술 행위 자체에 메스를 가한다. 당연히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겠죠. 다시 제왕절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병원과 의사가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자연분만 대비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따졌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왕절개술을 받았던 산모는요, 둘째 아기를 출산을 할 때도요, 거의 대부분 또 제왕절개술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자연분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궁 파열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 확률이요, 500분의 1이나 된다고 해요. 너무 높은데요? 그리고요, 임신 28주 이후부터 출생 후 7일까지의 사망률이 1000분의 1 미만으로 또 높아요. 아하. 반면 일반적인 정상분만의 사망 위험률은 5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의 비용.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는 이게 제왕절개를 해도요, 건강보험에 청구가 된대요. 아하. 그래서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이 아닌 이상은 10만 원 남짓으로 줄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 부담이 10만 원 남짓이지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에 들어가는 예산, 세금 갈수록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3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와하. 반면에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100만 원 내외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차이가 크죠? 두 번째 이유가 의료소송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연분만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의료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왕절개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전신마취.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즉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면요, 아기를 꺼내는 그 자체, 그리고 산모가 깨어나는 그 이후의 상황, 대부분은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돌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법원에서 의료사고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허. 하지만 자연분만이라는 것은 마취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의사의 손이 닿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사가 핸드메이드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허. 물론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마취를 했을 때, 마취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지는 책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자는요, 제왕절개술의 부작용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즉각적인 피해. 의학기술의 발달로 피해 규모가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왕절개로 사망하는 임산부는요, 10만 명당 2명. 아이고. 뭐 낫다면 낫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100%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드물게요, 과다출혈, 마취 관련 합병증, 상처 감염, 자궁 내막염, 요로 감염, 요실금을 일으키는 조직 손상, 혈전, 자궁 절제, 수술 부위 벌어짐 등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아하. 그러면 수술 이후의 피해는 뭘까? 제왕절개로 생긴 흉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 흉터로 인해서 자궁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입구를 막는 전치태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음 임신에서 2% 이상의 경우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흉터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제왕절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요.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더 키운다고 합니다.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종, 장 유착, 장 폐색,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 등의 합병증도 존재합니다. 아니, 산모한테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면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기에게는요, 비정상적인 장내 세균이 발생이 되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만, 호흡기 약화, 불완전한 모자 유대, 모유 수유 문제가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해외 의학 저널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ADHD인가요? 그런 병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중을 못하고. 이런 게 제왕절개술이 대중화되면서 덩달아 이 증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대책이 있는 건가요? 분만 시에 문제가 없다면 산부인과를 가지 마라. 그러면 애를 어디서 낳아? 이게 저자의 대안이긴 한데, 이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산모에게 쉴 새 없이 모니터링, 스캐닝, 유도분만 등의 처치를 받도록 해서 결국 제왕절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위험군 여성,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러 산부인과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나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산모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든지, 출산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들으신 적이 없는 분들, 이 분들은 저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조산사를 이용을 하시면은 수술을 피할 수가 있다. 이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자가요, 호주를 대표하는 유명 정형외과 현역 의사입니다. 해외 의료학술지에만 160여 건의 논문을 썼고요. 예. 이 가운데 3,000회가 넘게 인용이 됐어요. 아하. 여기에 저자 자신도 효과가 크지 않은 수술, 심지어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수술도 수차례 한 적이 있다,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얘기는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들도 비슷하게 돈 때문에 필요 없는 수술을 하고 있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왕절개 수술을 예로 든 겁니다. 왜냐면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장 공감을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닐까 싶어서요. 문제는 제왕절개에만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적지 않은 수술이 병원, 의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의료진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념, 의사의 신념, 즉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의사가 옳다고 여기면 그 신념 때문에 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가정에 슬픔을 안기는 유방암 수술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여성분들 이 유방 촬영 많이 하시죠? 거의 필수로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방 촬영술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종양이요, 유관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유관상피내암은요, 위험성으로 치면 가장 낮은 등급의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촬영을 했는데 이 암이 나왔어. 거의 100%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수술을 하면 20년 내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3%에 불과합니다. 수술받은 다수의 여성분들은 당연히 나 수술 덕에 암 치료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 이것도 따져봐야 이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관상피내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즉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 50만 명 이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이
저자분이 분석을 한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검진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암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됐고 더 많은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검진과 비검진 집단을 적절하게 무작위로 배정한 임상시험 결과를 봤더니 검진 집단의 총 사망률이나 10년 내 유방암 사망률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즉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암에 걸린 줄 전혀 몰랐겠죠? 이 경우라도 이 암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은 그러면 모든 병원 의사 무의미한 거 아니냐,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술 중에서도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백내장 수술이에요. 이 백내장 수술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요, 깨끗한 시야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합병증도 거의 없고요. 어르신들이 주로 받는 골반 골절 수술, 그리고 전 고관절 치환술, 이런 수술도 아주 효과적이고 이로운 수술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환자가 충분히 자기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병원, 한 의사가 아니라 여러 병원, 여러 의사를 만나서 과연 이 수술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는지,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정말 나의 몸 상태가 많이 나아질 수가 있는지, 이것을 검증을 하고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앞으로는 알파고 같은 AI 의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진짜 AI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 속 추가된 내용이지만 제가 책의 판매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로봇을 이용한 수술 유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빈치 수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했을 때, 로봇이 했을 때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없다고 합니다. 어허. 다만 가격은 로봇 수술이 훨씬 비싸죠? 그런가요? 이런 점들이 이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또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의사가 이 수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수술을 받는다는 거. 이러한 작태를 이 저자분은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의료 산업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런 점들도 참조하셔가지고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꼭 치료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진짜 내 상태가 어떤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이런 불편한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 공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다가 나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멀쩡하던 우리 부모님이 수술 받으라고 해서 수술 받았더니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이런 분들 계시면은 제보를 해주세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날씬하거나 젊은 엄마에 비해서 우리 아기가 힘들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처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온갖 검사를 유독 이렇게 고령인 산모,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산모들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둘째 날 때도 엄청난 검사를 했어요. 네. 아마 그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사모님이 나이가 적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만 몇 세 이상은 대부분 이 검사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해야 되나 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받았죠.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자발적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아기가 거꾸로 있는 상황. 요게 전문 용어로 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상황에서 자연분만을 하면요.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또 의료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분만 전에 손으로 아이가 다시 자리를 잡게 하면요. 얼마든 제왕절개나 집게 등의 기구를 이용한 분만에서는 의료인의 개입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이 역시 제왕절개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가짜 수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비과학적 수술의 진실이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아니 이런 책 누가 만든 건가요? 이 메디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자가 이안 해리스. 제목과 부제가 저희 경불진만큼이나 도발적이고 흥미롭죠. 그렇군요. 이 책은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적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 메스를 가합니다. 수술 행위 자체에 메스를 가한다. 당연히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겠죠. 다시 제왕절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병원과 의사가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자연분만 대비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따졌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왕절개술을 받았던 산모는요. 둘째 아기를 출산을 할 때도요. 거의 대부분 또 제왕절개술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자연분만을 하게 됐는지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전에 조산사라고 하잖아요. 있었죠.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둔이 출산 시에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오히려 자연분만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네 번째 이유는 유도분만입니다. 아기가 빨리 나와야 해서 하필 예정된 날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라서 등등의 이유로 인위적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도분만은 결국 제왕절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유도분만에서 자연분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임신 38주나 39주가 아니라 분만 예정일이 한참 지난 41주 이후에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유도분만이라는 게. 그렇군요. 다섯 번째가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자연분만에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진 않아요. 하지만 제강보험 지원도 돼서 개인 부담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아하.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은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1970년대 미국에서의 제왕절개 수술률은요 5%였대요. 생각보다 되게 낮은데요? 예, 그리고 1985년 세계보건기구는요 선진국에서의 제왕절개술 비율이 10%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의의를 제기해요? 야, 10% 너무 낮아. 좀 상향 좀 시켜봐. 아하. 이래서 WHO에서 이 발표를 철회를 합니다. 아이고. 현재 주요 국가의 제왕절개술 비율이요 30%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브라질은 50%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높아요? 20년간 2배로 뛰었죠.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 먼저 산모의 체중과 나이 증가를 꼽습니다. 아하. 즉, 어머님이 너무 뚱뚱하세요. 또는 뚱뚱하세요라고는 얘기 못하죠. 고령이세요.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뚱뚱하거나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재미난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미 아빠가 되신 분이든 아니면 조만간 아빠가 되실 분이든 내 이야기다 하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허. 네.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첫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어우, 장난 아니죠. 9개월간의 여정 끝에 이 녀석이 드디어 나올 시간이 됐어요. 양수가 터져서 차를 급히 몰아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잉? 애가 너무 크대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죠? 어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고민하던 중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제왕절개로 분만을 했고 무엇보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제왕절개를 선호하세요. 작년부터